한미 두 정상이 마지막 공동 일정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 지하 벙커를 찾아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6조 3천억 원의 대미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미국 조지아주 투자 계획과 합치면 13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 관변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여행이 실패할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을 침략 이유로 꼽았지만 전쟁 이후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부추긴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국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박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작은 경제였는데요. 마침표는 안보에 찍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미군기지 지하 벙커를 함께 찾았고요. 북핵에 공동 대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짧지만 아주 많은 걸 암시하는 단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한미 정상이 함께 찾은 곳은 오산 공군기지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였습니다. 방한 첫날 양국 정상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경제 행보로 시작했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할 수 있는 안보 행보로 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한미 정상은 이곳에서 작전 현황 보고를 들은 뒤 양국 장병을 함께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오산의 항공우주 이 작전 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의 오산 공군기지 방문은 한미 간의 강력한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Message for Kim Jong-un while you're here. Hello. Very. Thank you. 한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코로나 백신 제공 의지 등을 밝힌 만큼 북한의 반응을 먼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늘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네, 두 정상이 헤어지며 찍힌 마지막 장면은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주는 엄지척 인사였습니다. 양국 장병들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죠. 같이 갑시다를 영어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지막 동반 일정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로를 향해 엄지척 인사를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에 타기 전 윤 대통령과 마지막 악수를 하며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웠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겁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 벙커에 나란히 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장병들의 우애를 연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이 우위가 바로 한미 동맹의 힘입니다. And our alliance was formed through shared sacrifice of the Korean War
And now, 7 decades later, thanks to you,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 thriving, and innovating democracy and 바이든 대통령은 격려사를 끝맺으며 어제 만찬 건배사였던 말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I won't attempt the Korean, but we go together, and we go together well. 이후 양 정상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각각 자국 장병들을 찾아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방공통제소를 찾아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군사 대비태세 전반에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이라고 적힌 검은 모자를 쓴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 미군 기지 내 식당을 찾아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장병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이스크림 애호가로 유명한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아이스크림 매장에는 당신을 위해 특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 일정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오늘만 6조 원, 모두 합쳐서 13조 원짜리 통큰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 설립할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거점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까지 합하면 신규 투자는 총 13조 원 규모입니다. 초점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betwee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such as robotics, urban air mobility, autonomous driving, AI. 이번 방한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우리 기업인은 정 회장이 유일합니다. 특히 오늘 밝힌 6조 3천억 원의 추가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And over these last 2 days, I've been focusing all the ways in which 현대차 그룹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지 업체 또 토요타를 앞세운 일본과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한 상황.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모빌리티 기업의 입지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만남이 단순한 모빌리티 분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와 에너지에 이어 오늘은 모빌리티까지 한미 경제동맹은 산업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큰 손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외교 전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Married up, 멋진 여성과 결혼했다. 한마디로 장가 잘 갔다는 미국식 유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죠.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아주 잠깐 외교 무대에 데뷔한 자리였지만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 만찬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맞이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하지 않은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김 여사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다가 박물관 관람에 깜짝 동행한 겁니다. 김 여사의 환대에 바이든 대통령은 덕담을 건넸고 김 여사는 웃으며 영어로 짧게 답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유머러스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쪽이 남산입니다.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미군 기지가 쭉 있었어요. I took a picture of it, sent it to my wife. She's in the country of Panama right now. 올린 머리에 흰색 치마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발언을 최대한 아끼며 조용한 내조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신라 금관 등을 둘러보는 동안 김 여사는 한두 걸음 뒤쪽에서 걸으며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전시기획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관람 안내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후 김 여사가 조만간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오시면 뵙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약 10분 정도 관람이 끝난 뒤 만찬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회담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들 좀 추가 취재된 게 있을까요? 네, 당초 이 30분 정도 예정된 이 소인수 회담이 72분까지 길어지면서 도대체 어떤 대화들이 정상 간에 이루어졌을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 두 정상이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대선을 출마하게 됐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7년간 검찰에 있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만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서로 공감대도 표했다고 합니다. 신고 있던 구두 얘기도 했다고요? 이 두 정상이 짧게 나눈 이제 에피소드를 대통령실이 소개한 건데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려면 사실 윤 대통령이 평소 자주 신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제가 직접 촬영했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구두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푹신한 신발, 편안한 신발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애용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와 이제 함께 신발을 사러 방문했을 때에도 이 비슷한 신발을 또 샀다고 해요. 네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발을 신으려고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제대로 구두를 신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결국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결혼식을 올릴 때 신었던 구두를 신고 갔고요. 그런데 회담 도중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구두가 너무 깨끗하다. 나도 구두 좀 더 닦을 걸 그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두 정상 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네. 소위 우리가 케미라고 하죠. 이제 케미가 잘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초면인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다고. 예. 맞습니다. 어제 저녁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만찬사가 있었는데 그 네. 만찬사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We shared a lot of stories from our early beginnings, and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두 정상 간의 대화가 굉장히 다채롭게 진행됐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정보를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유머 섞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요. 두 정상이 실제 회동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통된 말도 남긴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서로 일을 하는데 멋진 파트너를 만났다. 파트너. 이런 말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만찬사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만찬사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사 핵심 키워드는 친구였습니다. 돈독한 한미 관계를 강조한 건데 특히 상대방인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한 메시지가 네.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바이든 대통령도 화답을 했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익숙하기도 한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And as our combined forces say, we go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건배사와 함께 양국 동맹으로 향후 수십 년간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중요한 건 성과죠. 이번 회담 결산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번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핵 위협 대비를 위해서 한미 간 이제 군사적 공조를 회복했고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나 기술 또 산업 측면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현한다. 이미 충분하게 많이 나왔던 말들이죠. 네. 과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번 회담이 남긴 고민의 지점도 사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이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미 간 기술 동맹, 공급망 동맹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입을 타격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안보실은 이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중국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윤석열 정부가 후폭풍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답례 선물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준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준비한 거 모두 가구 관련한 선물이었는데요. 보시는 가구는 서한이라고 부르는데 책을 보거나 손님과 이제 담소를 나눌 때 쓰는 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준 선물이었고요.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게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서랍과 거울이 결합된 이 경대라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한은 양국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로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김 여사는 특히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김 여사가 과거 기획했던 전시회인 마크로스코전 도록이라고 합니다. 이 도록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얘기하기가 이른가 싶기도 한데 답방 가능성 언제쯤 다시 만날까요? 자연스럽게 궁금한 부분이겠죠.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두 정상의 마지막 작별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끝으로 한미 정상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2박 3일간의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이 두 정상의 수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해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한미 양측이 상호간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답방 시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 표시했지만 지금 시기를 말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웃나라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중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을 선동 여행으로 폄하하고 중국 없는 경제협력은 기둥 없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건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이 경제와 기술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었던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견제했던 겁니다. 중국 정부는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주말인 오늘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대신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바이든의 아시아 여행이 실패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새로 출범할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없는 경제협력은 기둥 없는 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방한 반대 집회와 바이든 대통령 경호원의 폭행 사건에도 집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잘못 부르며 또 말실수를 했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and President Moon, Yoon,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so far. Appreciate it.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포괄적 동맹뿐 아니라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주말이 끝난 대로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 때문이죠.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도쿄 요코다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입니다. 오늘 밤 숙소인 오크라 호텔에 머무는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방일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이곳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 앞은 벌써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될지가 관심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한미일 3국 협력 대응에 드러나지 않은 과제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3년 전 당시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맞서 강행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you'll see that there are ways to deal with some of the trade barriers that we're looking at very closely right now. 한일 관계 개선에 신중했던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무엇이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눈도장입니다. 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장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I used to be a North Korean deputy ambassador to London. I defected to South Korea in 2016, and now I am the assemblyman. And this. 네, 영국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출신이라서 영어가 아주 유창했는데요. 그 태용호 의원 말고도 주변에 있던 다른 정재계 인사들도 눈길을 끌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려고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직접 소개했다고요. 네, 헤드 테이블에는 두 정상 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이렇게 8명이 앉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제가 이기는데 큰 도움을 준 분이라고 안전위원장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고 합니다. 맞은편 쪽에 앉았던 안전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근처로 가서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공학 석사를 받았다고 직접 인사를 건넸고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였다며 반가워했다고 하는데요. 예. 정재계 인사들 모두 미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이 주는 홍보 효과를 놓칠 수는 없었겠죠.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철조망 십자가. 저는 외국 지도자가 방한했을 때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전화 통화를 어제 만찬 직전에 했죠. 네,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남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요. 전화 통화로 대신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어제 저녁 6시 52분부터 약 1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인사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통화할 수 있게 돼 고맙다고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칭하며 1년 전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 고맙다 이렇게 인사도 했다는데 철조망 십자가라고요. 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외교부를 통해 십자가를 선물로 전달했는데요. 네. 지난해 교황청 방문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입니다.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 250km에 달합니다. 그 철조망을 수고해서 십자가로 만든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비단으로 된 무릎 담요를 2살 된 손자에게는 한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전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같은 뜻으로 뭉쳤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교육감의 자질,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인데 좀 교육적이지 못한 모습이 연출됐어요. 네, 서울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 막말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조전혁 후보가 조영달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하던 중 또 다른 보수 후보인 박선영 후보를 비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 다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저거 끝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저거 끝까지 나온다고 가정하에 박선영이라는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적 통화 내용인데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려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후보들이 현 서울시 교육감이자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에 맞서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런 막말까지 공개하며 서로를 향해 이제는 사퇴하라며 자중질환에 빠진 겁니다. 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후보들이 당연히 할 말이 있겠죠. 네, 박선영 후보는 조전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조전혁 후보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조영달 후보를 인간 말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어떤 폭력도 가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교육감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지는 책임도 권한도 막강한 자리인데요. 유권자들부터 관심을 갖고 교육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아직은 판세가 안개 속입니다. 잠시 후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화상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요. 먼저 여야 오늘 행보를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청와대 개방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무소속 강세 지역인 경북 영천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윤 대통령이 다른 공약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욕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경남 남해와 하동 지역 등을 돌며 지지층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승부처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잘못한 걸 바로잡아 주시려고 국민들께서 아마추어를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아마추어 노릇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프로페셔널이 지역 일꾼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천 계양을 선거 유세에 집중했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은 충북과 세종, 대전까지 충청권을 돌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지나고 나면 격전지에서 맹렬한 추격을 시작하겠다면서 지지층 막판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해찬 전 대표 등 야권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까지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열흘 남은 지방선거, 지지하는 쪽도 견제하는 쪽도 집중 관심을 쏟는 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직접 후보로 뛰시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지휘도 하시고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가 쉽지 않다는 말씀은 계속 해오셨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대선 후에 1년 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졌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매우 구도상으로 어려운 선거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이재명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언제나 믿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절망과 좌절감을 이제 용기와 투지로 바꾸고 또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고 또 주변 분들 많이 투표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전체 지선은 그렇고 좀 출마하신 계양을에서도 어제 마침 이제 오차 범위까지 들어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입장이실까요? 판교를 성공시킨 성남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든 이재명을 믿는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계양을 판교처럼 이런 기대가 매우 높으셔서 전에 10%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그게 반대로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서 실제로 유권자들 분들 가운데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왜 개항을 해 출마를 했는지 납득시킬 수 있는 출마 이유는 뭘까요? 이 방탄 이런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 저지르고 대장동 개발업자 도와주고 뇌물 받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분들이 방탄,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저처럼 십수년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탈 먼지 털듯이 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우리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예. 자, 한덕수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이제 의총 전에 위원장님께서 신중론 꺼냈던 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또 잘하는 것은 협조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로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는 협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원내에서 결정한 것이 저는 뭐 국민의 일반적 의견에 의하면 좀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자, 요거를 또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그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위원장께서 발탁한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 최근 민주당에서 그 성비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가 사실 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제 박 위원장은 따로 들으신 말씀은 없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문제되는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또 신체 접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묻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성폭행, 성상납, 성추행, 또 성희롱 이거야 우리 국민의힘 측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결과 상관없이 8월이면은 이제 전당대회 체제로 바뀝니다. 혹시 이제 당대표 출마 계획 있으신지요? 지금은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기항을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가사리는 어패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바다 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난데없이 강릉 앞바다를 점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가사리가 폭증했을까? 강경모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사근진 해안에서 3km 떨어진 바닷속. 폐선박들과 인공어초 등으로 꾸며진 해중공원이 있고 물이 지어 헤엄치는 정갱이떼와 해파리가 눈에 띕니다. 가까운 바닷가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라 국내 스킨스쿠버들에게 인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중공원이 노란색 불가사리들로 뒤덮였습니다. 물고기떼는 사라졌고 불가사리 주변에 홍합 등 조개류 껍데기만 보입니다. 다이버들이 직접 제거에 나섰는데 그물망에 벌써 한가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거한 불가사리 무게만 700kg. 올해만큼 이렇게 아무르 불가사리가 많은 해는 처음입니다. 또 나오겠죠? 몇 번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무르 불가사리는 엄청난 양의 조개류와 해조류 등을 먹어치워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유해 해양 생물입니다. 내구성 생물인데 동해안의 수온이 한 10도 전후로 해서 계속 지속이 돼서 아마 생물 환경 여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착 생물이니까 아무르 불가사리한테 좋다는 얘기죠. 또 차가운 바다가 주 서식지로 외항선에부터 유입된 외래종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원숭이 두창. 낯설게 들리지만 이미 인류가 박멸한 줄 알았던 천연두와 비슷한 병입니다. 원숭이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건너온 건데요. 그동안엔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지만 최근 불과 2주 만에 14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손등 곳곳에 발진이 일어났고
몸통에도 수포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의 풍토병 원숭이 두창의 증세입니다. 대륙을 건너뛰어 영국에서 지난 6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 이스라엘 등 14개국에서 100명 넘는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1970년 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이 보고된 원숭이 두창은 변종에 따라 치명률은 1%에서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원숭이 두창은 증세가 다소 약한 서아프리카형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WHO는 체액과 호흡기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된다며 1980년 전 세계에서 퇴치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등에서는 아프리카와 달리 동성 간 성적 접촉한 남성들의 감염이 많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likelihood of further spread of the virus through close contact, for example through sexual activities, is considered to be high. 우리 질병관리청은 국내 발생에 대비해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법과 시약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결국 자승자박, 제 손으로 제 몸을 묶은 꼴이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오히려 주변 중립국들까지 나토 편에 서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유럽 안보 지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Sverige och Finland håller på att ta historiska steg tillsammans. We're now facing a fundamentally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스웨덴과 핀란드의 70년 넘는 중립국 지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석 달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과감히 국가안보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핀란드는 1340km에 걸쳐 직접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스웨덴의 남쪽 발트의 고틀란드 섬에는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영공을 침범해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카메초 주한 핀란드 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은 국민들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Based on a very strong popular support, which has been expressed in extensive polling,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has then, of course, required re-evaluation of the security policies, not only in Finland but in Europe in general. 2차 세계대전 직후 구소련에 맞서 설립된 나토. 현재 3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추가되면 러시아 서쪽 국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탈냉전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됐던 나토가 러시아의 복주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But in recent years, doubts began to arise. Was NATO still relevant? NATO is relevant. It is effective, and is more needed now than ever. 다만 가입 승인 조건인 30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변수입니다. 쿠르드 무장단체를 테러단체로 보는 터키는 이 무장단체에 은닉처를 제공한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Aday olmak isteyen ülkelerin bizi hedef alan terör örgütlerine destek vermesi kabul edilemez. Bu sadece siyasi destek de değil. 최근 러시아산 원유 금수 등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헝가리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틈새를 다시 러시아가 파고들었습니다. 나토 가입 발표 이틀 만에 핀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자원 보복에 나섰습니다.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등과 군사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며 반나토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의 긴장 관계가 발트해로 이어지는 긴장 관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고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영입니다.
국내 최대 레이싱 대회 슈퍼레이스에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 장면 김태욱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트에 들어온 차량이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타이어 4개를 갈아 끼우는 데 걸린 시간은 2초. 피트스톱은 레이싱 경기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국내 최고 권위의 레이싱 대회 슈퍼레이스 2라운드도 그랬습니다. 이전보다 주행거리를 50km 늘리면서 중간 급유를 위해 사상 첫 피트스톱을 실시한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피트에 들어올지 결정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피트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순위가 요동칩니다. 차량을 정비하는 미케닉들은 1초라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피트스톱이 도입된 레이스의 초대 우승자는 김재현이었습니다. 김재현은 급유하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넣고 빠르게 레이스에 복귀한 선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우리 팀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내부 온도 70도에서 80분 넘게 경쟁을 펼친 선수들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승부는 결국 정비팀까지 포함한 팀 전체의 실력에서 결정났습니다.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밤새 가면서 노력한 부분이 오늘 같은 이렇게 일찍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고맙다 얘들아. 3라운드는 다음 달 인제에서 야간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도 있었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보기에도 시원한 모래축제가 열렸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크게 4도 더 높겠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서울이 29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며 여름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대전과 대구에서 15도가량 벌어지는 등 클 전망입니다. 내일 경기 남부는 종일 미세먼지가 많겠고 오전엔 서쪽, 밤엔 동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에선 건조함과 강풍에 따른 화재 위험이 내일도 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목요일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면 개방된 청와대와 관련해 채널A가 특집 다큐를 마련했습니다. 74년간 이어온 청와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면 개방 이후 채널A가 처음으로 촬영한 청와대 내부 모습,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베일 벗은 청와대, 금단의 세계를 가다. 오늘 밤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